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합 또는 곱이 정의되는 세 행렬 ABC와 실수 K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합이 정의되는 것은 두 행렬의 크기가 똑같을 때 그때만 합이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곱이 정의되려면 앞에 곱해지는 거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똑같을 때에만 곱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세 행렬 A, B, C, 그 다음에 실수 K에 대해서 자 1번 보시면 A 곱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C를 곱해주나 아니면 B, C를 먼저 해준 다음에 앞에 A를 곱해주나 그 결과는 서로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수에서도 수의 곱셈에서도 이걸 배웠죠. 그걸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려면요. 이 곱이 정의되는 수많은 행렬들에 대해서 다 보여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행렬은요. 거의 80% 이상이 2x2 행렬이에요. 그래서 요게 성립하는 걸 꼭 나는 보이고야 말겠다 싶으면 요거 A11, A12, A21, A22 이렇게 두시고요. 자, B 행렬은 뭐라고 두시면 돼요? B11, B12, B21, B22 이렇게 두시고 C라는 행렬은 C11, C12, C21, C22 이렇게 두신 다음에 요건 실제로 곱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곱해 보시면 요게 성립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해보지는 않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도 결국은 A, B, C가 2x2 행렬일 때만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보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다른 경우에도 다 성립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수밖에는 없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한 것은 AB 플러스 AC와 똑같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합 또는 곱이 정의되는 행렬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냥 A, B, C가 요거일 때 요 왼쪽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분배 법칙이다 라고 배웠죠. 그래서 수의 곱셈에서도 이런 걸 분배 법칙이라고 했는데 요게 행렬에서도 성립한다 라는 걸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A 플러스 B에다가 C를 곱하는 것은 AC와 BC를 더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 분배 법칙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행렬과 이 K 실수의 곱이죠.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K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자 실수 K에다가 A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뒤에 행렬 B를 곱하나 아니면 행렬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실수 K를 곱해주나 아니면 실수 K를 B에다가 먼저 곱해준 다음에 A를 나중에 곱하나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곱이 정의가 되는 모든 행렬 A, B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2x2 행렬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요거 따로 계산하신 다음에 다 똑같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이건 뭐 수에서도 성립하는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 다음에 뭐 실수배도 상식 수준에서 그렇겠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행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수의 곱셈에서는 성립하는 성질 중에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 두 행렬 A, B에 대해서 A, B와 BA가 서로 같다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요 일반적으로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 B는 BA가 똑같다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립을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AB와 BA가 아예 같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AB와 BA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AB와 BA가 대부분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A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1, 0, 0, 1로 주어지는 경우고요. 이거 1, 0, 0, 0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B는 1, 2, 3, 4라고 주어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뭐가 되냐 하면, 자, 요 결과도 2x2 행렬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 더하기 0 해서 1 되고요. 그 다음은 2 더하기 0 해서 2 됩니다. 그 다음은 0 더하기 0 해서 0 되고, 그 다음은 0 더하기 0 해서 또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반면 BA는 뭐가 되냐 하면요, 얘도 이제 2x2 행렬이 나오겠죠. 그러면 1행과 1열 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0 해서 1. 그 다음에 1행과 2열 봅니다. 그럼 0 더하기 0 해서 여기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행과 1열 봅니다. 그럼 3 더하기 0에서 3 되고, 그 다음은 0 더하기 0에서 0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B와 BA가 완전히 다른 행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AB와 BA가 같다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A를 요걸로 바꿔봅시다. 요걸로 바꿔보면 요때 A, B는 뭐가 되냐 하면요, 자, 1, 0, 1입니다. 2, 0, 2죠. 0 더하기 3 해서 3이고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4 해서 4,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BA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BA는 자, 1 더하기 0 해서 1 됩니다. 그 다음은 0 더하기 2 해서 2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와 요거니까 3 더하기 0에서 3 되고, 그 다음은 0 더하기 4에서 4가 되어서 보시다시피 A, B와 BA가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 B는 BA가 항상 성립하지만, 행렬의 곱셈에서는요, A, B는 BA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A, B는 BA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같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 하면,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의 의미,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뭐 당연하다는 듯이 요거 뭐 결합 법칙도 되고 분배 법칙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요, 요 A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BC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나 똑같은 건 맞는데요. 자, 보시면 A, B, C가 등장하는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얘가 A 곱하기 CB 요걸 해도 얘랑 똑같다고 말해요, 못해요? 요건 말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게 같아질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얘와 같다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합 법칙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어떤 걸 먼저 곱해도 상관은 없지만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곱해진다는, 그러니까 요 A, B, C가 나오는 순서는 일정하다, 똑같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A, B, C가 나오는 순서가 달라진다면 이거 똑같다고 말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하면 AB 플러스 AC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얘를 BA 플러스 CA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와 얘는 같다고 말 못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항상 같다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건 A가 앞에 곱해져 있다면 반드시 분배 법칙을 했을 때도 A 다음에 B 곱해져야 되고요, A 다음에 C 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더한 거와 같은 거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A, B가 BA로 바뀐다든지 혹은 AC가 CA로 바뀐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A 플러스 B에 C를 곱하면요, 이 C가 지금 뒤에 곱해졌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AC에다가 BC를 더한 거와 같은 거지, 혹시 이 AC를 CA로 바꾼다거나 또는 이 BC를 CB로 바꾸면 이 서로 같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수 K는요, A에 곱해지나 순서를 바꿔서 B에 먼저 곱해지나 아니면 행렬끼리 곱한 다음에 나중에 곱해지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행렬 A, B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A 다음에 B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쵸? 이걸 BA 순서로 바꾸면 절대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절대는 아니죠.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곱해지는 순서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A, B가 이퀄 영행렬이래요. 그러면 수에서는요, 예를 들어 A 곱하기 B가 0이면 우리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행렬에서는 그렇게 얘기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A도 0이 아니고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닌데 그 둘을 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행렬을 1, 0, 0, 0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B 행렬을 0, 0, 0,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A, B를 한번 곱해볼까요? A, B를 곱해보면 결과도 2x2 행렬이 될 거고요. 자, 곱하면 0 더하기 0 해서 0 됩니다. 그 다음 0 더하기 0 해서 또 0 되죠. 그 다음은 0, 0, 0이고요. 그 다음은 0, 0에서 0입니다. 자, 그래서 A, B가 영행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A도 영행렬은 아니고요. B도 영행렬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를 곱해서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A가 어떤 행렬이 오더라도 B가 영행렬이었으면 A 곱하기 B는 영행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곱해서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행렬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라고 해서 A가 0 또는 B가 0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요 일반적으로 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얘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과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대표 유형 8번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요렇게, 그 다음 AB 플러스 BA는 요렇게 요거 성립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곱셈 공식 떠올리죠. A 플러스 B를 제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곱셈 공식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배 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분배 법칙 된다고 그랬죠? 가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 곱하기 A니까 그건 우리 A의 제곱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건 수에서랑 똑같죠?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AB가 돼요.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BA가 됩니다. 자, AB랑 BA가 똑같다라고 말해요? 못해요? 말 못하죠. 그래서 수에서는 얘가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2배 AB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지만 행렬에서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AB랑 BA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AB와 BA는 다르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따로따로 써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 다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B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AB 더하기 BA를 2배 AB 또는 2배 BA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이 조건에도요.
2AB가 나온 게 아니라 AB 플러스 BA라고 따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을 본다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행렬 그냥 넘기면 됩니다. 요거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서 누굴 빼주면 되는 거예요. AB 플러스 BA의 합을 빼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 0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2, 0. 요거 두 개, 똑같은 거 두 개 곱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제곱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4 해서 8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1,2 성분은 4 더하기 0에서 4 됩니다. 그 다음은 4 더하기 0에서 4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 더하기 0에서 역시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이 요거니까 우리는 8, 4, 4, 4 여기에서 누굴 빼주면 되는 겁니까? 요거 빼주면 됩니다. 0, 4, 6, 마이너스 4 요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8 빼기 0은 8입니다. 4 빼기 4는 0이죠. 4 빼기 6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4 빼기에 마이너스 4니까 여기 8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네, 요거를 2배 AB로 바꾸거나 2배 BA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행렬을 2번 곱한 것을 그냥 똑같은 행렬 2번 곱했으니까 요걸 A 제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이건 뭐 수에서와 똑같습니다. 네, 그거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정답은 8, 0, 마이너스 2, 8로 이루어지는 2x2 행렬입니다. 유제 8-1번 보겠습니다. 행렬 AB에 대해서 AB가 영행렬임을 보이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보란 얘기냐 하면 A와 B가 영행렬이 아니죠.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곱하기 B가 영행렬이 될 수 있음을 네가 직접 손으로 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B 한번 곱해볼까요? 얘도 2x2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됩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0이죠. 마이너스 6 플러스 6 0이고요.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6 0. 그래서 A와 B 각각은 둘 다 영행렬이 아니지만 A와 B를 곱했을 때 영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뭐 우리가 방금 전에도 한번 봤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유제 8-2번 보겠습니다. 세 행렬 ABC에 대하여 다음 중 행렬 ABA 빼기 CBA와 같은 것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BA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A-C 하고 반드시 어느 쪽에? 뒤쪽에 BA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앞쪽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혹은 A와 B의 순서를 바꿔도 안 됩니다. 딱 요것만 되는 거죠. 왜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묶어줄 때 요 순서 BA가 뒤쪽에 곱해져야 된다는 거 또한 BA를 AB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빼기 C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요걸 A에서 C 빼는 거니까 요렇게 빼야 되겠네요. 그럼 1 빼기 0은 1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BA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에다가 A를 곱하는 거니까 자 2, 0과 1, 0을 보시면 2 더하기 0 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더하기 0에서 마이너스 2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더하기 0에서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은 1 더하기 2 해서 요거 3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 이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 해서 4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6 됩니다. 마이너스 8 되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그 다음 4 더하기 9 해서 1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게 어디 있느냐? 딱 보면 4, 그 다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13 여기 5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